트럼프가 당선되면 어쩌나 라고 하는 걱정을 한국과 미국의 전기차 업계가 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뭐 정치적인 얘기가 아니고 정치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그런 재밌는 기사여서 뽑아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라고 하면요. GM, 제너럴 모터스죠. 그리고 닛산이죠. 굉장히 유명한 자동차 업체들이죠. 이 업체들의 특성이라고 하면 또 최근에 전기차 시장에 아주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어느 정도 이제 만들어가고 있는 그 시장을 만들어가고 있는 키 플레이어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전기차 시장에 안착한 완성차 제조 업체들이요. 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번에 재선에 성공할 경우 그리고 그로 인해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있었죠. 인플레이션 리덕션 액트잖아요. 여기 인플레이션 리덕션 액트를 이 폐기할 경우에 미국 내 전기차 시장에 큰 타격을 줄 것이다 라는 그런 우려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라는 그런 파이낸셜 타임스의 기사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GM의 최고 재무책임자 CFO는 지난 3일이요. 파이낸셜 타임스에 인터뷰를 해서요. IRA는 인플레이션 리덕션 액트는 이 전기차 판매를 촉진해서요. 관련 산업이 성장하는데 매우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는데 전기차 산업이 IRA 덕분에 순풍을 타다가 갑자기 사라지고 전기차 업체들이 갑자기 몰락하는 그런 상황은 모두가 원치 않을 것이다 라며 우려를 표했어요. 그리고 또 닛산 같은 경우도요. 이 테네시에서 굉장히 큰 2개의 조립 공장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여기서도 이 CEO가 기자회견을 통해서 IRA가 중장기적으로 미국 내 이 전기차 생산, 판매, 이 인더스트리를 발전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라고 하면서 본인이 이와 관련된 어떤 정치적인 문제를 언급하고 싶지는 않지만 그러나 이러한 제도, 이러한 조치는 꼭 유지되었으면 좋겠다. 일본 차 업체이지만 미국에서 아메리카 퍼스트로 생산을 하고 있지 않냐라는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인플레이션 리덕션 액트가 도대체 뭐냐라는 거 좀 한번 보죠. 21년이었죠. 21년에 나왔다가 최종적으로 22년에 확정이 되긴 한 건데 바이든 행정부에서 통과된 정부 예산, 뭐 법 이런 패키지였었어요. 그래서 바이든 행정부가 가장 큰 역점 사업으로 뒀던 것 중에 하나가 신재생 에너지, 리뉴어블 에너지에 대한 거죠. 그리고 뭐 친환경 산업, 그리고 전기차, 배터리 뭐 이런 쪽에 대한 지원책이 들어가 있었던 거죠. 우리가 잘 아는 7,500불 그 전기차 크레딧 샀을 때 주는 그 크레딧도 여기 들어갔던 내용이었었고요. 그래서 산업 전반이라는 면, 우리 어떤 소비자의 뿐만이 아니라 산업 전체를 놓고 보면 이 분야의 업체들에게 굉장히 큰 혜택을 줬던 거죠. 이게 뭐 주된 목적은 미국의 이런 신재생 에너지 산업에 대한 성장 촉진도 있었고요. 중국을 견제하는 그런 목적도 있었고요. 미국 내 생산을 더 유도하기 위한 그런 목적도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미국 내 뭐 GM, 포드뿐만 아니라 한국의 현대 기아차, 그리고 또 기타 뭐 배터리 업체들, 뭐 태양광 발전하는 그런 업체들도 어떻게 하면 이로부터의 혜택을 더 크게 누릴 수 있을지, 자격을 확보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 그래서 이게 뭐 한국, 미국 정부 간의 어떤 그 국가 차원의 논의도 필요하다라는 그런 목소리도 있고 뭐 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 또 결과적으로는 지금 현재 그 미국의 동남부 지역, 뭐 조지아다, 알라바마, 테네시 등에서 관련 기업들, 미국 기업뿐만 아니라요. 한국 기업도 뭐 굉장히 많이 나가 있죠. 더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한국, 미국, 일본, 유럽 할 것 없이 많이 지금 투자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최근까지는 이 전기차의 시장 점유율이요. 뭐 계속해서 이렇게 별로 안 움직이다 20년 이후에 쭉 올라갔던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바이든 행정부 이 급격한 상승 커브를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블룸버그의 조사에 따르면요. 미국 내 판매된 전체 신차 중에 비중이 9%였었고 과거 2015년만 해도 뭐 2%에 채 미치지 못했지만 이렇게 올라간 거고 지금 현재 바이든 정부 또는 뭐 민주당 정부에서의 기대는 2030년까지 이 수치를 지금 9%에 있는 수치를 50%까지로 올리겠다라는 게 목표라는 거죠. 이게 상황이 녹록지 않더라 라고 전기차 업계가 우려한다. 제가 우려하는 게 아니고 전기차 업계가 우려한다. 뭐를 우려하냐? 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 여러 최근의 공식 발언 그리고 일기 트럼프 행정부에서의 기존의 그 방침들을 놓고 봤을 때 걱정된다라고 전기차 업체들이 우려한다라는 그런 얘기거든요. 아시다시피 금년 11월에 아마도 리턴 매치가 되지 않을까라고 뭐 유력하게 지금 예상되고 있죠. 근데 계속해서 이 IRA를 폐기하겠다라는 말을 작년 뭐 금년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미국의 소중한 세금이 IRA를 통해 중국 배터리 회사들로 흘러 들어가고 있다. 그렇죠? 그리고 청정 에너지, 이 리뉴얼 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줄이고 화석 연료, 미국의 뭐 셰일 가스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해서 활용하는 에너지 생산을 극대화하겠다라는 게 이 트럼프 전 대통령 그리고 공화당 어떤 핵심 에너지 정책 기조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지난 9월이었을 거예요. 미국 그 전미 자동차 노조 파업 집회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연사로 참여해서 본인이 백악관을 탈환하면 취임 첫날부터 이 IRA부터 폐지할 것이다 라는 그런 얘기를 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가뜩이나 조금씩 지금 전기차에서 어느 정도 성장 동력이 악화되고 있다, 좀 꺼져가고 있다라는 그런 우려가 나오는데 전기차 시장의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은 찬바람을 더 심하게 할 수 있다는 그런 우려가 나온다는 거죠. 뭐 실제로 지금 글로벌 전기차 산업이 어느 정도 성장
성장 속도가 둔화되고 있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신규 투자가 그동안 많이 집중되긴 했었지만 뭐 내연차 대비 여전히 아마 아실 거예요. 특히 이제 체감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여전히 내연차 대비로는 더 비싸잖아요. 그리고 특히 나라에 따라서는 그리고 또 지역에 따라서는 이 충전이라는 게 아무리 빨라도 뭐 이게 뭐 2-30분 걸리는 거다 보니 번거로움들이 있죠. 그래서 이런 단점이 해소되지 않으면서 이게 정말 더 커져 나가는 데 있어서 대중화의 발목이 잡혔다라는 그런 분석이거든요. 그래서 테슬라도 작년 뭐 재작년부터 주춤하고요. 다른 어떤 GM, 포드와 완성차 업체들이 줄줄이 지금 투자 계획을 좀 연기하거나 축소하는 그런 상황인 거거든요. 뭐 이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우리가 궁금한 거는 한국 기업들에 대한 궁금증이 있죠. 어떻게 영향을 받을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대비하고 있는지인데요. 역시 이게 외국 기업들도 이러한 혜택을 누려왔는데 IRA에 수혜 기업들이 많이 있었는데 특히 한국 기업이 그중에 큰 비중을 차지했었던 거거든요. 뭐 LG, 뭐 에너지 솔루션, SK온, 그다음에 삼성 SDI와 같은 이런 배터리 업체들 결국 그동안에 모두 다 지금 동남부 지역이죠. 아틀란타, 조지아 뭐 이런저런 지역에서 IRA 도입 이후에 미국의 현지 업체들과 합작 법인을 세우면서 계속 작업을 하고 있었단 말이죠.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을 하고 있는 거고 뭐 저희도 사실 어떻게 보면 분위기에 맞물려서 여러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IRA, 인플레이션 리덕션 액트라고 하는 것이 정부의 어떤 보조 그리고 어떤 제도를 통해서 그 관련 산업을 지원하는 건데 이러한 제도상의 혜택이라는 게 상당 부분 텍스 크레딧, 세금 공제, 어떤 세제 조세 혜택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 뭐 저희가 그런 일을 하는 회사다 보니 그래서 이제 조지아나 알라바마나 이런 쪽 일들을 저희가 점점 더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거든요. 그래서 기업들을 놓고 봐도요. 지금 아마 그 현대차 그룹이 거의 한 7조 달러로 한 55억 불이 넘는 금액을 전기차 전용 공장을 세우는 데 쓰고 있죠. 그게 사바나 지역인가요? 그래서 이건 거의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개발 프로젝트로까지 꼽히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한국 기업들이 뭐 우려에 근심 어린 눈초리로 주시하고 있다라는 그런 상황인 거죠.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언제든지 변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또 대비해 놓고 있다라는 것도 사실이죠. 뭐 그래서 동아일보 뭐 트럼프가 기원했을 때 IRA가 백지화되면 한국 기업들이 어떡하냐 비상났다라는 그런 얘기 한국일보에서도 역시 트럼프 변수를 불안하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글쎄요, 뭐 진짜 정치라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데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다른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이 기업 활동에 있어서 어떠한 방향, 어떠한 어떤 철학을 가진 당이 집권하는지에 따라 여러 제도가 영향을 받게 되고 그거에 맞물리게 되니까 숨죽이면서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공화당 또는 뭐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입장이라기보다 어떻게 보면 전통적인 민주공화 양당의 차이일 텐데 공화당의 경우는 자유 경쟁이 더 중시되는 거잖아요. 그게 뭐 화석 연료가 됐건 아니면 리뉴어블 에너지가 됐건 뭐가 됐건 잘 되는 데에는 이유가 있는 건데 굳이 관여해서 이거를 감나와라 배나와라 건드리지 말고 시장에 맡겨라 라는 거잖아요. 당연히 일리 있는 얘기고 그리고 또 반대로는 이제 민주당의 입장은 뭐 자유경쟁 당연히 좋지만 새로운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을 국가가 리드할 책임도 있다라는 거잖아요. 환경 오염이라던가 지구온난화라던가 이런 것들을 신경 써야 된다는 것이고 결국 그런 면에서 리뉴어블 에너지로 가는 것은 어떤 개별 기업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전기차나 이런 배터리 쪽에 대한 진흥책은 국가 차원의 담론이 되어야 한다라는 그런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뭐 저 개인적으로도 뭐 자유경쟁이라는 것을 뭐 경제적으로 더 선호하는 것은 제 일반적인 관점이지만 그럼에도 전기차가 더 깨끗하고 또 전통에너지가 환경오염에 더 취약하다라는 것 또한 뭐 동의하는 그런 내용이니까 이렇게 뭐 거대 담론으로 평가하지 않더라도 당장 저는 이제 전기차로 이제 옮겨갔거든요. 근데 그게 옮기고 나서는 훨씬 더 편리하고 그리고 또 이제 가스 냄새도 안 나고 멀미도 안 나고 그러면서 깔끔하다라고 느끼거든요. 뭐 아무튼 뭐 그런 것들이 어려운 선택인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뭐 하나만 더 얘기하자면 경제활동을 하는 입장에서 봐도 어떻게 보면 과세 면에 있어서 과세를 최대한 하지 않고 감세를 더 지향하는 철학에 더 끌리다가도요. 지금 같은 이 IRA 제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커다란 어떤 국가적인 의제는 개별 기업들이 할 수 없는 그런 영역이기 때문에 그건 국가가 주도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자금이 필요하니 그렇다면 그건 역시 과세가 필요한 그런 부분이겠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제가 이제 한국 사람이다 보니 이게 특히 한국 경제에 어떤 미국의 정책이 더 영향을 미치고 더 어떤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냐 도움을 줄 것이냐라는 그런 면에서도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 역시도 거기에 같이 또 일을 하고 역할을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어려운 얘기인데요. 그러면서 한번 다뤄보고 싶었던 기사입니다.